자, 이어서 망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막도 총 10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층층마다의 어떤 특징들은 또 해부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실 거기 때문에 망막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망막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시세포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세포가 하나는 이제 주체세포, 콘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김새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추체세포, 원추세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원뿔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콘셀 혹은 원추세포 혹은 추체세포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추체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체가 있는데 간체는 로드셀이라고 불러요. 막대세포. 왜냐하면 생김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막대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생김새에서 이름을 따와서 막대세포, 로드셀, 간상세포, 간체세포 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세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세포가 하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자, 먼저 이 콘셀이라고 하는 추체세포는 이제 밝을 때 이제 활발하게 작동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세포이고, 그리고 색깔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시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형태시, 어떤 사물을 볼 때 선명하게, 정확하게, 세세한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세포가 추체세포예요. 반면에 간체세포는 이제 암소시 때 좀 어두운 상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세포이고, 어떤 사물에 있어서의 어떤 색감을 인지한다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사물이 어떤 정확하게 어떤 사물의 형태를 인지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시에 보통 이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시세포가 간체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모양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추체세포는 이제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 원추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콘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체세포는 막대 모양으로 생겨서 로드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세포의 수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추체세포보다 간체세포가 한 20배 정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 수의 간체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분포하고 있는 그 위치가 지금 망막에 실제 시세포가 분포하고 있는 분포도를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분홍색이 추체세포의 분포 곡선이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게 간체세포의 분포 곡선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앞서서 그 망막의 특수 부위를 살펴봤잖아요. 특수 부위 봤었을 때 실제 주시했었을 때 결상이 되는 그 지점이 황반부 안에 있는 중심화라고 얘기를 했고, 이 중심화에는 추체세포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세포의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중심화 포비아에서 이 추체세포가 아주 급격하게 많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간체세포는 전혀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화에는 이렇게 추체세포가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체세포의 기능이 아주 활발하겠죠. 그래서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상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요 추체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 황반부예요. 황반부 내에는 그래도 이 추체세포가 비교적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봤었을 때 이 중심화 기준으로 10도, 10도, 총 20도 부근까지는 추체세포가 비교적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중심화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분포가 떨어지는 이런 이제 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요것과 대조적으로 간체세포는 이 중심화에는 전혀 없지만 중심화 기준으로 해서 20도 부근에 가장 많은 간체세포가 존재를 해요. 지금 여기는 뭘까요? 맹점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그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시세포가 없어서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 되어 있고, 여기 20도 부근에 이제 간체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서서히 주변으로 가서 더 줄어드는 이런 이제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수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간체세포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주시를 할 때 주시하는 사물은 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이 간체세포들의 활동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포들의 어떤 신경 연접 자체가 추체세포는 이제 이 추체세포 하나당 신경질 세포가 요 수의 한 2배만큼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반면에 이 간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와 신경절의 연접 자체가 하나당 무슨 다수의 이게 여러 개의 이 간체세포에 대해서 신경절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 자체가 이 정보의 시각적인 어떤 정보의 전달 자체가 추체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수로 봤었을 때는 추체보다 간체가 훨씬 더 많은 한 20배 정도의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추체는 중심화 부근에 가장 많이 밀집해져 있고 주변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간체는 20도 부근에 중심화 기준 주변부 20도 부근에 간체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서서히 이렇게 분포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 시세포가 망막에 분포하는 그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수도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이 시세포가 많이 이렇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시각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훨씬 더 이제 좋은 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시력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위치적인 부분과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 주변부 해가지고 이제 중심화에서 3mm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중심화 기준으로 20도 떨어진 그 부위를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가장 많고 주변으로 가서 서서히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그림과 함께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자, 중심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봤고요. 그죠? 중심화에 추체세포만 있는 거 분포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부분, 지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이 이제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그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암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중심화에서 15도 떨어진 그 부분, 그죠? 해부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코 쪽 부분이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시야로 봤었을 때는 귀 쪽 방향 15도 부근에 암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막 단층 촬영한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망막에서 보게 되면 약간 좀 갈색으로 진하게 이렇게 조금 보이시죠? 이제 이것이 황반부고, 황반부에서 좀 오목하게 조금 더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포비아라고 하는 중심화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파져 있죠. 머큐라 이게 황반부고 그 중앙에 이렇게 중심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 시신경이 지나가는 시신경 유두 부분, 그래서 맹점이 발생하는 그 부분, 이렇게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막, 외막이랑 중막, 내막에 대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요 이제 막과 관련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광학계에 있어서 렌즈로 작용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렌즈 기능을 하는 곳이 우리가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인 렌즈계라고 하면은 이제 각막이랑 수정체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방수나 초자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렌즈의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광학계에서 대표적인 렌즈계 이러면은 각막, 수정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였죠? 각막은 딱
정해져 있는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조절성 렌즈라고 한다. 반면에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 값이 유동적으로 좀 바뀌었었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굴절력을 좀 크게끔 만들 수도 있고, 멀리 볼 때는 좀 굴절력 값을 원래 그대로 좀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 굴절력 값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조절성 렌즈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안구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정상 성인의 안축자는 23mm 맞죠? 그리고 무게 6에서 7g, 부피도 한 6.5cc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된다 맞죠? 뭐 수정체, 각막, 렌즈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맞고요. 자, 이 안구의 총 굴절력 값, 정상 시력을 가지는 안구에 있어서의 총 굴절력 값은 얼마였지요? 자, 58.64디옵터였어요. 이 43디옵터는 이제 각막만의 굴절력 값이죠. 그죠? 43.05디옵터. 그래서 요거는 아니니까 답으로는 가나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포도막 중막 얘기하는 거죠. 혈관이랑 색소가 많은 중막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홍채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선무체가 있었었고, 모양체라고 하는 선무체가 있었었고, 그리고 암실과 같은 기능을 하는 맥락막이 있었습니다. 그죠? 맥락막.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쭉쭉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될 텐데, 자, 앞쪽에 전면에서부터 제일 앞부분은 무엇이 있고 가장 앞쪽에 뭐가 있었죠? 그림을 딱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홍채가 있었었죠. 자, 홍채가 있고, 그리고 홍채랑 홍채 사이에 무엇이 있었었죠? 원형의 동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공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동공이 있어서 외계의 빛은 이를 통해서 눈 안으로 들어온다. 자, 그리고 조절에 관여하는 조절과 관련한 이 중막에서의 부위가 어디였죠? 선무체. 이 선무체가, 그리고 이 선무체 소대가 딱 수정체에 부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수정체의 모양의 형태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었죠. 그래서 조절에 관여하는 선무체가 있으며,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안구 내에 필요하지 않는 광선을 차단한다. 즉 암실과 같은 기능을 한다. 또한 망막 외층에 한 3분의 1 정도의 영양 공급을 하는 백락막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세 가지 중막을 구성하는 이 세 부위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자, 눈에 있어 카메라의 조리개 광량을 조절하는 부분이 4번 하시면 되겠죠. 홍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눈과 카메라랑 비교를 해서 이제 자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어느 부분 카메라랑 비교했었을 땐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뭐 각막과 수정체는 렌즈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렌즈에 해당이 되고, 공막은 카메라 전체의 어떤 몸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 몸체, 망막은 결산과 관련하니까 뭐 필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망막과 관련해서 망막에 존재하는 시세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크게 시세포는 두 가지의 시세포가 있었어요. 추체세포가 있었었죠. 추체세포 형태가 원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원추세포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추세포. 그래서 콘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추체세포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간체세포가 있었어요. 뭐 간상세포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생김새가 막대 모양이었어요. 그죠? 막대세포, 로드셀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세포가 있었었고, 각각의 기능이 달랐죠. 추체세포는 명소시, 색각시, 형태시와 관계를 하고 있고요. 간체세포는 암소시, 어두운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주변시,
주변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세포가 이 간체세포다. 주변부에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망막의 시세포는 짧고 창과 같은 모양을 한, 원뿔과 같은 모양을 한 추체세포와, 그리고 길고 막대 모양의 간체세포가 있다. 자, 밝고 빛이 강한 곳에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추체세포였죠. 추체세포. 어두운 곳에서 작용을 하는 간체세포.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자, 물체를 확실하게 본다, 형태시 가능하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색학시. 요 기능을 수행을 하는 세포가 바로 추체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망막에 존재하는 이 추체세포와 간체세포의 특징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구 내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은 이제 방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유리체 초자체가 있고, 그리고 수정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방수의 기능부터 살펴볼 텐데, 방수가 어디에 존재하지요? 방수는 이 각막과 홍채 사이에 이 전방에도 존재를 하고, 전방수가. 그리고 이 홍채랑 수정체 사이에 이제 후방수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그 면적을 봤었을 때도 전방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전방이 한 80% 존재를 하고 후방이 한 20% 정도 이 방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방수가 존재함으로써 이 안구 내에 일정한 안압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은 안압 유지. 방수는 어디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양체 돌기에 있는 무색 속 상피에서 계속적으로 방수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생성이 되고 빠져나가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정상적인 이제 안압이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안압이라고 하면은 한 15에서 16 mmHg 정도가 이제 표준 안압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도 10에서 21까지는 정상 안압의 범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요것보다 이제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안압 요거 말고도 일일 변동폭도 중요한데,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또 급격하게 있어도 어떤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압, 적절한 안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방수고요. 방수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어요. 이제 분당 한 2에서 3마이크로리터 정도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러면서 또 하는 기능이 혈관이 없는 이런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 공급도 하고요. 지금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 뭐 단백질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안에 이제 섞여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양 공급도 하고, 또 빠져나가면서 또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밖으로 배출을 시키고, 그죠?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방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빠져나가는 경로가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대부분 우각, 섬유주 유출 경로를 통해서 대부분 한 90% 정도가 이 경로를 통해서 방수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 말고도 지금 포도막 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포도막, 공막 유출 경로도 있습니다. 10% 정도는 이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이 우각 섬유주 유출 경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우각 섬유주가 어디냐?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섬유주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포함된 우각이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우각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자, 계속적으로 이 모양체 돌기에 있는 그 무색소 상태에서 방수는 생성이 되고 있고, 생성된 이 방수가 요 유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유출 경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처음에 만들어지는 곳이 선모체, 돌기에 무색소 상피, 그죠? 여기에서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홍채랑 지금 이제 수정체 사이니까 바로 후방이 되겠죠. 후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후방을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동공이 있는 부위가 되겠죠. 동공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동공에서 지금 다시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각막이랑 홍채 사이니까 전방을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을 지나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섬유주예요. 섬유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슐렌간을 통과해서 방수정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그 다음에 섬유주, 그 다음에 슐렌간, 그 다음에 방수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우각 섬유주 유출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만 그 유출 경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이 방수가 이렇게 이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제 생성은 많이 되는데 빠져나가지가 않는다라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안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됐었을 때 발생되는 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이제 높은 상태가 돼서 발생되는 질환은 바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사실은 녹내장을 발생시키는 그 뭐 원인도 많습니다만 일단은 안압과 관련한 질환하면 녹내장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추후에 질환과 관련한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원인과 더불어서 이제 살펴보실 테니까 지금은 안압에 문제가 생겨서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 이러면은 녹내장이 있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자체가 있죠. 내용물에 있어가지고 초자체가 있는데 안구 안쪽에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한 3분의 2 정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초자체가 되겠습니다. 안구 전체 용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면 한 4cc, 안구 전체 용적이 한 부피가 한 6.5cc 정도 얘기했으니까 4cc 정도라고 하면 한 3분의 2 정도 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다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투명한 겔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요거는 99%의 수분하고 한 1% 정도의 콜라겐이랑 단백질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득 채우면서 안구의 형태를 이제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투명도 유지와 관련을 하죠. 그래서 초자체 내부가 투명해야지만이 광선이 잘 이렇게 통과를 해서 결과적으로 망막의 선명한 상으로 이렇게 결상이 될 텐데 내부가 혼탁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도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없겠죠. 질환과 관련해서 혹은 뭐 내부에 어떤 또 부유물, 뭐 출혈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광학적인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안구 형태의 유지 그리고 투명도와 관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초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구 내용물에 있어서 수정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체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위죠. 렌즈 역할을 하니까요. 자, 근데 앞서 살펴봤었던 각막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굴절 기능을 하되 굴절력 값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가까운 곳을 볼 때 필요로 하는 굴절력만큼 굴절력 값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걸 바로 조절 기능이다 라고 한다 했는데요. 이 조절 기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조절성 렌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금 그림이 아래 위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이렇게 뭐 볼록 렌즈의 형태이긴 하지만 비교적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본래의 굴절력과 플러스 19디옵터만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곳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정체가 볼록해지는 거죠. 볼록해지는데 비교적 앞쪽으로 더 볼록한 형태로 그 형태가 변화를 하면서 굴절력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최대 33디옵터까지 굴절력 값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용 자체를 조절 기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조절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10살 정도, 10살 정도의 이 조절 기능이 최대고 그 이후서부터는 조절 기능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보통 한 45세 전후가 되면은 이 굴절력 값이 이 조절할 수 있는 이 조절력 값 자체가 한 3디옵터 정도밖에 남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보통 책 보는 거리, 눈앞 33cm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게 바로 노안이에요. 노화에 따라서 발생되는 증상. 노안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45세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이 가까운데 보는 것이 불편한 노안 증상을 많이들 호소를 해요. 왜냐면은 가까운 작업 자체가 예전과 비교했었을 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정체에 있어서 이 조절 기능이 많이 빠른 시기에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것을 이제 노안이라고 불러도 될지 이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굴절력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 자체가 수정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수정체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외선 자체는 실제 우리 눈에 있어서 유해광선입니다. 유해광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있어서 세포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괴사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결상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상의 흐림을 발생시키는 광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차단해주고 있는 기능이 바로 수정체의 또 중요 기능이에요. 망막까지 도달하지 않게끔 이 수정체가 자기가 흡수를 해서 이제 망막에 도달하지 않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정체가 없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수정체를 적출하잖아요. 요즘엔 당연히 적출하고 나서 인공 수정체를 바로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만, 그러면 수정체가 하고 있는 자외선 흡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정체가 원래 자기 수정체가 하는 것만큼의 자외선 흡수는 안 돼서 실제 수술을 해서 인공 수정체를 넣는다 하더라도 기존에서의 어떤 상의 선명도나 이런 거는 그 원래보다는 이제 이게 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눈부실 수 있고, 그리고 상이 좀 퍼져 보이거나 좀 흐려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굴절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외선 흡수 기능도 하는 중요한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은 조금 비교적 이렇게 평평한 형태고 뒤쪽이 좀 더 볼록한 형태의 어떤 볼록 렌즈의 형태를 띠고 있고, 두께는 한 4mm 정도 이제 가로가, 그리고 세로가 한 9mm 정도 이런 식의 어떤 그 형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얘 구성 성분이 65%가 수분, 그리고 35%가 단백질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수정체와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노안이랑 그 다음에 백내장이에요. 둘 다 사실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기는 한데, 이 수정체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안쪽에 보면은 딱딱한 핵이 있고요. 이제 어렸을 땐 핵이 굉장히 작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말랑말랑한 피질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상피가 앞쪽만 있어요. 뒤에는 없고 앞쪽에 상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수정체 낭이 있어요. 크게 그래서 한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조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하면은 작았었던 핵이 점점 커집니다. 피질이 핵화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랫동안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 수정체가 자외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변화를 해요. 내부에 있는 어떤지 뭐 칼슘이 증가를 한다거나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내부가 변화를 하면서 밀도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딱딱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수정체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절 이상도 발생을 하고 혼탁이 되면서 백내장이 또 발생을 하고, 그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 내부의 어떤 물질 변화에 의해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자외선에 의해서, 그리고 칼슘의 증가에 의해서 혼탁이 되는 요 질환이 바로 백내장이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수정체 내부가 말랑말랑했던 이 피질이 핵화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정체가 이렇게 뚱뚱해졌다가 날씬해졌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탄력성이 감소해요. 이 낭 자체도 고무줄도 많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은 이 탄력성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절 기능이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노안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노안이나 백내장은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노화와 관련된 그런 질환이죠. 특히 이제 백내장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더 빨리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농촌에서 바깥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제 더 빠르게 백내장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진 부위가 수정체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렌즈 기능을 하다 보니 혈관이 없고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방수랑도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방수에서도 영양 공급을 받고요. 그리고 초자체 자체에서는 어떤 그 혈관이 없지만 초자체와 인접한 맥락막에서 영양을 전달을 해줘서 수정체까지 영양을 공급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의 특징이 전생애를 통해서 서서히 성장한다.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지금 핵이 있고 주변에 말랑말랑한 피질이 있다 했는데, 이 피질이 점점 핵화되거든요. 딱딱한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장과 함께 이제 변화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황색화 되는데, 태어났었을 때는 아주 수정체가 투명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황색으로 호박색으로 이렇게 색깔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절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 수정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그 선모제 하면서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역시 가까운 곳을 볼 때 일어나는 이 조절 메커니즘 정리해봤는데, 요것만 기억을 해두셨다가 멀리 볼 때는 요 반대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체의 조절 메커니즘, 가까운 곳을 볼 때 지금 일어나는 요 이제 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